서기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바하마 제도를 발견하고 유럽인들은 그곳을 인도라고 착각하여 원주민들도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그곳이 인도가 아닌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대륙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한 가지 거대한 의문을 품게 되죠. 후에 아메리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땅은 성경에도 고대인들의 기록에도 안 나오는 미지의 대륙, 그곳에 사는 동물도 사람도 유럽인들이 알던 세계와는 어떤 관련도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아메리카는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외딴 곳에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유럽의 튼튼한 최신 범선을 타고 몇 달에 걸쳐 목숨을 건 항해를 해야만 닿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여기 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카누 수준으로는 드넓은 대양을 건널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의문점은 18세기 이후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근대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이 세상이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신이 뚝딱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한 인간과 생물종들이 실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 왔다는 것, 태초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한 거대한 대륙들이 실은 뭉쳤다 흩어졌다 한다는 것, 절대적인 개념인 줄 알았던 공간 자체도 실은 늘었다 줄었다 휘었다 하는 물리적 실체라는 것 등등, 불과 200년 사이 인류의 세계관은 그 기저에서부터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밀접한 기후 역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죠? 지질학자들의 연구로 계절과 날씨마저도 변화한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인간이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계기가 거대한 기후의 변화 때문이었고, 심지어 아주 최근의 몇만 년간 우리의 지구가 얼음덩어리였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른바 빙하기, 빙하의 확장과 후퇴,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은 우리 인류가 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지 알려줄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어떻게 지구상 가장 외딴 곳까지 도달하게 됐는지도 서서히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죠. 때는 지금으로부터 1만 년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머드와 검치호가 살던 혹독한 빙기였죠. 따뜻한 남쪽에서 사는 게 편하긴 했지만 변덕스럽게 얼었다 녹았다 하는 지구의 리듬에 맞춰 소수의 생존 고인물들은 얼어붙은 북쪽의 동토까지 레이드를 떠나곤 했어요. 그리고 그런 최상위 사냥터를 정복한 유저들에게만 주어진 새로운 컨텐츠가 있었으니 신대륙, 말 그대로 신대륙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이 단 한 번도 발 디딘 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신대륙이었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빙하기입니다.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뭔 빙하기냐 할 수가 있는데, 북극과 남극에 녹지 않는 빙상이 존재하고 만년설까지 있는 지금은 확실히 빙하기예요. 사실 빙하기도 그 안에서 더 추운 시기가 있고 덜 추운 시기가 있습니다. 빙기라고 불리는 추운 시기가 길게 이어지고 그 사이에 잠깐 동안 온난해지는 여름이 있는데요. 이렇게 잠깐 온난한 시기를 빙기 사이에 껴있다 해서 간빙기라고 부르죠. 인류는 약 260만 년 전에 시작된 플라이스토세의 빙하기 속에서 등장했고, 본격적인 문명은 마지막 빙기가 끝나고 찾아온 간빙기에 꽃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빙하기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덜 추운 간빙기라는 거예요. 빙하기에도 적도 부근은 열대 기후를 유지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동아프리카의 열대우림에서 등장한 뒤 기후변화로 고향이 사바나로 변하자 나무에서 내려와 호모사피엔스가 되었죠. 호모사피엔스는 사냥감을 따라 수에즈 지협을 건너 유라시아로 활동 영역을 넓혔고, 이미 각지에 자리를 잡아 살고 있던 네안데르탈인 같은 선배 인류들과 생존 경쟁을 벌였습니다. 춥고 혹독한 마지막 빙기가 절정에 이를 때쯤 지구상의 인류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만이 남았어요. 호모사피엔스는 뛰어난 생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배 고인류들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무시무시한 얼음의 땅으로 남아있는 시베리아. 변덕스러운 기후 변화로 이따금 땅이 녹는 시기가 오면 털매머드와 야생마, 순록, 북극여우 같은 포유류들이 그때를 틈타 북쪽으로 이동했고, 인간 무리들도 영하 30도를 밑도는 이 불모의 땅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약 35,000년 전쯤이 되면 시베리아의 깊은 곳 바이칼 호수에도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7,000년 전 지구의 기후가 급격히 온난해지며 본격적인 간빙기가 도래하자 바이칼 호수 너머 극한의 동토에도 마침내 사람의 발길이 닿기 시작했죠. 18세기 러시아 황제의 명으로 시베리아 북동쪽 끝을 탐사하던 비투스 베링은 북극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유라시아와 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해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은 비투스 베링의 이름을 따 베링 해협이라고 이름 붙여졌고, 러시아 제국의 모피 상인들은 이 거친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의 서북쪽 끝 알래스카까지 진출했죠. 그러면 다시 15,000년 전의 빙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지구의 기온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져서 대륙들의 해안선은 지금과 사뭇 달랐어요. 수심이 얕은 곳은 묻히 드러나 평원이 되었고, 인간들은 이 땅을 건너서 대륙과 섬들 사이를 오갈 수 있었죠. 베링 해협도 이때는 육지였습니다. 10만 년 전부터 한 번도 바다인 적이 없는 거대한 평원이었어요. 북동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잇는 저지대가 존재했고, 드문드문 강이 흐르는 툰드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바다 밑에 잠겨있는 이 고대의 지역을 지리학자들은 베링기아라고 부릅니다. 간빙기를 맞아 바이칼 호수와 만주, 연해주에서 지구 최강의 생존왕들이 북동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15,000년 전에는 마침내 레나강과 베르호얀스크 산맥을 건너 베링기아에 진입했죠. 나무도 풀도 자라기 힘든 불모의 땅 베링기아까지 흘러들어온 사람들은 순도 99%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빙하기의 추위에 맞게 진화한 거대한 포유류들을 사냥해서 그 고기를 먹고, 뼈로는 바늘과 무기, 대들보를 만들었으며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고 지붕을 얹었죠. 차가운 바다에서 잡히는 기름진 물고기나 해양 포유류 역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고요. 거대한 포유류들이 드문드문 배회하는 툰드라에서 인간 집단 역시도 조밀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계절이 지날 때마다 해안을 따라 이동하고, 인구가 많아지면 새로운 땅을 찾아 독립하는 식으로 수천 년간 간헐적인 인구의 확산이 일어나 천천히 베링기아를 메워나갔어요. 그렇게 13,000여 년 전부터는 지금의 알래스카 지역에도 인간의 거주지가 생기기 시작했죠. 알래스카 산맥과 브룩스 산맥 사이의 삼림지대에 이른 이 고대의 사냥꾼들은 여기서 막다른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천 미터 두께의 거대한 빙상이 그린란드와 태평양에서부터 확장하여 북아메리카 전체를 덮고 있었고, 알래스카는 이 빙상에 가로막힌 오아시스 지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처럼 아메리카에 들어온 최초의 인간들은 거대 포유류들을 쫓던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2,000년 전부터 온난화가 본격화되고 알래스카의 식생이 풍부해지기 시작했어요. 식물이나 해초, 조개 등을 채집하고 이따금 조상들처럼 사냥도 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온난화가 바꿔놓은 것은 주변의 식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형까지 변화시켰어요. 알래스카를 고립시키고 있던 북아메리카의 거대 빙상이 극지와 고지대로 후퇴하면서 알래스카 산맥의 코딜레라 빙상, 그리고 캐나다 북극 지방의 로렌타이드 빙상으로 분리되었고, 녹아내린 담수가 해수면을 상승시켜 해안선을 바꿔놓기 시작했죠. 베링기아는 10만 년 전처럼 다시 물에 잠겨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베링 해협으로 변했고, 알래스카 사람들은 시베리아에 살던 친척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신대륙에 고립됐습니다. 대신 후퇴한 빙상
증상 사이에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남쪽 통로가 생겼죠. 아프리카의 열대 지방에서 유라시아로 넘어오던 유비 시절이랑 비교할 때 이들은 이미 북아메리카에 발을 들여놓던 시점에서 모든 스탯의 만렙을 찍은 고인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사방에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 빙하가 물러난 자리에 생긴 호숫가를 따라 조심스럽게 남하하는 무리들이 잇따랐고, 매머드부터 토끼까지 다양한 동물들은 물론 야생 식물들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었어요. 불과 1000년 남짓한 기간 만에 북아메리카를 넘어 칠레 북부 마젤란 해협까지 인간들이 살게 됐고, 이들은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조상이 됐죠. 한편 빙상이 축소되고 차가운 담수가 바닷물에 유입되면서 지구가 전체적으로 건조해졌습니다. 사냥할 대형 포유류들이 급격하게 멸종하고 채집할 야생 식물들도 사라지며 가뭄이 빈번해졌죠. 각지의 인류 집단들은 환경 변화에 대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농사가 시도됐던 것도 이 시기예요. 매머드와 들소, 거대 나무늘보와 거대 코뿔소까지 대형 포유류들이 소수 남아있던 아메리카에서는 수렵 채집 사회의 마지막 파티가 벌어졌고요. 이 시기에 사용되던 정교한 석기가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발견되어 오늘날 클로비스 문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멸종이었지만 클로비스인들이 여기에 막타를 쳤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유라시아의 북동쪽 끝 시베리아에서부터 아메리카의 남쪽 끝 마젤란 해협까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인류의 이동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뜻하고 건조해진 지구에서 대륙과 섬들은 서로 분리됐고 각지에서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끊임없이 이동하던 수렵 채집민에서 정주민으로 변화했죠. 유라시아보다는 늦었지만 아메리카에서도 6000년 전쯤부터 농경이 시작됐고, 기원전 1000년경부터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가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후대의 정주 문명들은 대양을 사이에 두고 또 다른 거대한 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수천 년간 알지 못했습니다. 알래스카의 반대 방향인 그린란드를 통해 바이킹들이 아메리카를 방문하긴 했지만 정착에 실패하면서 단발적인 시도로 끝이 났고, 수백 년간의 추가적인 항해술의 발달이 있은 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 두 세계는 본격적인 재회를 하게 되죠. 이처럼 기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 인류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빙기 이래 계속되고 있는 온난화는 최근에 2세기 동안 유례가 없이 빨라지고 있죠. 스스로 부채질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올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